안녕하세요. 복싱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복싱의 기초, 기본 자세, 기본 스텝, 그다음에 잽 내는 거, 펀치 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간략하지만 디펜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 기초에서 배울 것들은 다 배웠다고 보셔도 돼요. 보통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제 체육관에서 샌드백도 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올라가서 이제 스파링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되게 금방금방 한 것 같죠? 왜냐면 강의로는 딱딱딱딱딱 설명하고 끝나지만 실제로 몸에 익히시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몸에 완벽하게 익히는 거는 완벽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익히는 거는 오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강의에서는 지금 저희가 발전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딱딱딱딱 진행이 되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초에서 배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부터 앞으로 스파링을 하시거나 이제 샌드백을 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용품들도 필요하실 거예요. 이제 복싱 방어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강의는 그 복싱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구매를 하시게 될 거고, 아니면 지금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종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은 강의들은 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복싱 했을 때, 선수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 거예요.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손에 이렇게 붕대 같은 거 메고 있잖아요. 흔히 핸드랩이라고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 핸드랩에 대한 내용, 그것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복싱 용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로 오늘은 그 복싱 붕대, 복싱 핸드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밴디지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 복싱 붕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이 복싱 붕대는 단순히 보호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돼서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무늬가 섞인 것도 있고 별의별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건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고요. 종류도 좀 많은데 좀 크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표적으로 비탄력 붕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붕대들은 이렇게 딱 당겼을 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매실 때 저희가 붕대 매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런 붕대들은 손에다 매실 때 늘어남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딱딱딱 고정을 해서 맬 수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착용감이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 맬 때 좀 이런 텐션들을 제대로 잡아주지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을 때도 있고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력 붕대를 선호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비탄력 붕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는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일단 그런 것도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붕대들은 이제 탄력 붕대예요. 탄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당길 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거나 할 때 손에 딱 밀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긴 한데, 또 탄력 붕대의 단점은 처음 낼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요, 얘네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운동을 하시거나 하면 좀 땀이 나고 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데, 만약에 잠깐 쉰다 그러면 갑자기 점점 쪼여오면서 피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멜 때 매도 역시 좀 이 탄성들을 조정해서 매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탄성 붕대라고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탄력과 비탄력 중간에 반탄력이라고도 부르는 약간 탄력이 조금만 있는 그런 붕대도 나오긴 하고요. 또 구분하는 게 이제 길이, 크기 같은 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요거랑 이것만 봐도 약간 이 말린 두께가 틀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길이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이 폭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규정은 폭 5cm에
뭐 길이가 3.5에서 4.8m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있긴 한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뭐 그걸 딱 지켜서 나오진 않고요. 뭐 4cm에서 5cm 사이로 나오기도 하고 3.5에서 4.8이 아니라 5m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5m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붕대를 매는 법을 배울 텐데 그 매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뭐 솔직히 다 할 수 있지도 않고요. 또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 한 가지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매는 이제 손목들, 초보자들이 많이 매시는 손목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짧은 애들, 길이가 좀 짧은 애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어차피 손목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멕시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붕대 만약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보면 멕시칸 스타일이라고 나오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멕시칸 스타일이라는 게 정의를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뭐 각자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뭐 어떤 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보통 요즘 나오는 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 수 있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없는 걸 멕시칸 붕대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탄력이 없고 길이가 긴 거를 멕시칸 붕대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멕시칸 스타일이라는 거는 매는 방식이에요. 이 붕대를 매는데 제가 아까 초보자분들은 손목을 많이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멕시칸 스타일은 이 너클 파트 쪽, 여기를 너클 파트라고 하는데 이 너클 파트를 많이 보호하거든요. 이쪽에 좀 중점적으로 감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길이가 필요해서 그 멕시칸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붕대 길이가 좀 길어야 됩니다. 긴 게 편해요. 한 5m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하게 멜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구매를 나중에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매는 붕대 말고요. 요즘 뭐 이종격투기도 뭐 요즘 많이 유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멜 수 있는 이제 이지랩, 이지핸드랩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드리는데 뭐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너클 파트를 보호하고 이제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것처럼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기왕이면요 이거를 하셔도 짧은 붕대로 겉에를 한번 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고정이 딱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에 붕대를 한번 덧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붕대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복싱 붕대는 이 복싱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프로 선수들도 이 시합을 할 때 거즈 붕대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약국에서 파는 거즈 붕대 같은 것들을 진짜로 메고 막 이렇게 반창고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정도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너무 딱딱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뭐 무게에 대한 규정도 있어서 그 인스펙터라고 검사관분들이 시합하기 전에 글러브를 끼기 전에 이 붕대 체크를 할 정도로 이 붕대라는 부분은 복싱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시합을 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 붕대는 반드시 해주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샌드백을 치거나 스파링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몸에 익혀두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붕대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하는 법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지붕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지붕대 있으셔도 붕대 매는 방법은 반드시 익혀두시길 바래요. 이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 보호는 되겠지만 이 붕대 효과를 좀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붕대에 대한 설명들, 대략적인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이제 붕대를 매는 방법, 이거 처음에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외우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거 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다시 만나요.